예,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부채를 보겠습니다. 자, 교재 55페이지네요. 자, 먼저 부채라고 하는 거는 갚아야 될 빚이죠. 예, 유동부채하고 비유동부채로 나눠져요. 자, 유동부채는 1년 이내에 갚아야 할 빚, 비유동부채는 1년 이후에 갚아야 할 빚이고. 자, 그러면 먼저 유동부채부터 볼게요. 55페이지. 유동부채 회계 처리가 있고 첫 번째 채무가 있죠. 예, 채무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갚아야 할 빚인데 매입 채무, 미지급금, 차입금. 자, 근데 매입 채무는 실무상 외상 매입금하고 지급어음으로 구분해요. 자, 매입 채무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무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무를 크게 두 가지 외상 매입금하고 지급어음으로 구분하고 있고, 외상 매입금은 일반적인 상거래, 즉 상품하고 원재료 거래, 그걸 외상으로 매입했을 때 외상 매입금, 상품 원재료 어음 구매했으면 지급어음. 자, 미지급금은 상품 원재료 이외의 것을 외상으로 매입했거나 상품 원재료 이외의 것을 어음으로 구매했을 때 미지급금. 차입금은 빌린 돈, 이렇게 쓰여요. 자, 56페이지 1번 문제 볼게요. 자, 56페이지 1번 보시면은 주 강남에 대한 외상 매입금 1000만 원 중 500만 원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전대차 거래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그러면 옛날에 뭐 상품이나 원재료 구매하고 대변에 외상 매입금 잡아놨겠죠. 자, 이거 갚았으니까 차변에 빠지고 갚을 때 500을 보통예금에서 주고 나머지는 단기 차입금으로 전환했다죠. 차입금으로 전환, 즉 이자를 지급해야 할 차입금으로 전환한 거잖아요. 그럼 계정 과목을 외상 매입금을 이렇게 단기 차입금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 차입금을 뭘로 바꾼 거예요? 외상 매입금을 차입금으로 대체한 거죠. 계정 과목을 바꾼 거예요. 자, 다시 55페이지 그 채무 받고, 참고로 차입금은 1년을 기준으로 단기 차입금하고 장기 차입금으로 나눠져요. 1년 이내에 갚아야 할 빌린 돈은 단기 차입금, 1년 이후에 갚아야 할 빌린 돈은 장기 차입금, 이렇게 나눠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수금하고 가수금이 있는데 문제를 통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자, 56페이지 2번 문제인데, 당사는 제품을 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 300장을 시중에 판매하고 현금 30만 원을 획득하였다. 그럼 차변에 현금 300장, 한 장당 만 원이니까 현금 300, 차변에 현금 300이고, 상품권은 선수금이에요. 상품권은 실제로 물건을 판 건 아니고 일단 돈만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선수금으로 계상하는 거예요. 언제 수익을 잡느냐? 상품권이 회수됐을 때 이 선수금을 떨면서 매출 잡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번 볼게요. 3번에 주 서울 상사의 제품 400만 원을 매출하고 대금 중 80만 원을 현금으로 받고 계약금 120만 원을 차감한 잔액은 동전 발행, 약속 어음으로 받았다. 자, 계약금을 받으면 선수금이잖아요. 선수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은 계약금을 받았을 때 쓰는 계정 과목이에요. 아까 상품권도 마찬가지예요. 상품권을 팔았을 때는 돈만 미리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선수금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120만 원의 계약금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이제 제품을 팔았죠. 제품을 인도했는데 얼마 인도했냐면요, 400이 인도했어요. 자, 그러면 대변에 잡혀있는 선수금을 빼면서 그때는 제품 매출로 대체하는 거예요. 원래 실제로 물건을 팔았으면 이 자리에 제품 매출이었어야 되는데 실제로 물건을 판 건 아니고 계약금만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선수금 잡아놨다가 실제로 물건을 팔면 얘 떨면서 제품 매출로 대체,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뭘로 받았대요? 나머지 잔액 현금으로 80 받고, 자, 현금 80. 자, 그 다음 나머지 잔액은 어음으로 받았다죠. 어음을 받으면 받을 어음이 돼요. 받을 어음 200.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품 매출이 400인데 계약금 받아놓은 거를 제품 매출로 대체, 그 다음에 현금 80, 어음 200 해서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가수금 볼게요. 가수금 문제는 이제 4번하고 5번 문제인데, 자, 4번에 지방 출장 간 영업부 직원이 현금 1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하였으나 그 내역을 알 수 없다. 그럼 보통예금 통장에 100만 원 이렇게 넣어준 거예요. 근데 원인을 모르죠.
그래서 돈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들어온 건지에 대한 원인을 모를 때 임시로 쓰는 계정 과목이 가수금이에요. 자, 그 원인을 밝혀요. 5번의 원인을 밝혔다죠. 가수금 중 100만 원은 우리 상사에 대한 제품 매출의 계약금 35만 원이고 나머지는 백제 상사의 외상 매출금을 해소한 것으로 확인되다. 가수금 원인을 밝혔으니까 대변에 있는 가수금 100만 원을 차변에 이렇게 빼고 그 다음에 원인이 35만 원은 계약금 받은 거였대요. 계약금 받은 거면 뭘로 처리하냐면요. 선수금이겠죠. 선수금이었던 거고 나머지는 외상대금을 해소한 거니까 대변의 외상 매출금 65만 원 이렇게 분기하면 돼요. 같으니까 지워져 버리면 결국 100만 원 들어온 게 계약금 받은 거랑 외상대금 해소한 거죠. 모르기 때문에 임시로 가수금 원인 밝히면 얘 딸면서 대변에 해당 계정으로 대체. 자, 그 다음에 예수금 볼게요. 6번부터 9번, 10번, 11번까지 전부 다 예수금과 관련된 문제인데, 자, 예수금. 자, 예를 들어서 갑사가 홍길동한테 급여 200을 줘요. 근데 급여를 줄 때 이렇게 소득세랑 건강보험을 띄워줬다라고 할게요. 자, 이 띈 금액들은 회사가 자기들이 먹으려고 하는 돈이 아니라 대납하기 위해서 띈 거죠. 소득세는 세무서에다가 대납,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대납하기 위해서 띈 금액. 이렇게 대납하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받아놓은 금액을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금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대납하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받아놓은 금액을 예수금. 자, 그럼 급여가 얼마가 나가냐면요, 200만 원이 나가요. 근데 나갈 때 세금 얼마 띄고 나갔어요? 소득세 만원, 건강보험 9,000원에서 19,000원 띄고 198만 1,000원이 보통예금 통장에서 나갔죠. 자, 이렇게 떼는 금액을 납부해야 되겠죠. 그럼 소득세 납부하면은 예수금 떨면서 차변에 예수금 만원 떨면서 뭐 현금으로 줬다라고 하면 대변에 현금 만원 이렇게 분기하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 건강보험을 납부를 하는데, 자, 건강보험 4대 보험이죠. 자, 4대 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네 가지 보험이 있어요. 자, 네 가지 보험이 있는데 국민연금은 급여에서 4.5%, 4.5% 이렇게 반반씩 띄워주고, 건강보험은 약 3.5%라고 할게요. 이거보다 낮은데 3.5%씩 띄워주고. 자, 그 다음에 고용보험도 회사가 한 2.5%, 그 다음에 종업원이 한 1.5% 정도. 산재보험은 1%에서 뭐 업종별로 요율이 다양하고 종업원은 부담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4대 보험은 회사가 부담하는 부분도 있고 종업원이 부담하는 부분도 있어요. 급여액의 일정 비율만큼 부담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회사가 부담하는 부분은 뭘로 처리하느냐? 일단 종업원이 부담하는 부분은 급여 지급할 때 띄워주니까 예수금이죠. 자, 회사가 부담하는 부분은 실무상 국민연금은 회사가 부담하는 것들은 비용 처리해야 되잖아요. 회사가 부담하는 거 국민연금은 세금권과금, 그 다음에 건강보험은 복리후생비, 실무상 계정과목 이렇게 써요. 고용하고 산재보험은 보험료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실무상. 근데 이게 계정과목을 이 네 가지가 전부 다 종업원들을 위해서 쓴 비용이기 때문에 복리후생비라고 해도 틀리진 않아요. 그래서 계정과목이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일단 주로 쓰는 계정과목이 국민연금은 세금권과금, 건강보험은 복리후생비, 고용하고 산재는 보험료 이렇게 처리한다라고 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은 예수금 잡아놓은 거 9,000원 떨어야 되겠죠. 자, 근데 건강보험료는 반반씩 부담하는 거니까 회사 부담분이 또 반이 있겠죠. 회사 부담분은 뭘로 처리해야 된다라고요? 분명히 18,000원을 지급했을 건데 회사 부담분은 복리 후생비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6번부터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56페이지 6번 보시면은 5월분 직원급여는 다음과 같으며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사원의 보통예금 통장 계좌로 자동 이체되었다. 그럼 박현순 생산부가 있는데 생산부 계정 과목은 임금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무직이 조영철이 지급금액이 230, 급여 230. 그럼 차변에 인건비가 500인데 이거 줄 때 얼마 띄고 줬냐 봤더니, 자, 띄는 항목들을 봤더니 소득세, 건강보험, 국민연금, 지방소득세, 고용보험료 다 뭐예요? 예수금이죠. 급여 나갈 때 띄고 주는 항목들.
예수금이 되겠고, 그 다음에 가불금이 30만 원이 있다죠. 가불금은 뭐가 돼요? 예전에 임직원 등 단기 채권으로 잡아놨다죠. 그래서 예전에 빌려줬을 때 임직원 등 단기 채권으로 잡아놨고 급여 나갈 때 띄궈줬다라고 했으니까 대변으로 빼면 되겠죠. 갚은 거니까. 요만큼을 빼고 급여액이 지급이 되겠죠. 그 다음에 4대 보험하고 소득세는 예수금으로 잡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7번 보시면은 5월분 건강보험료 57,000원을 현금으로 국민은행에 납부하였다. 이 중 50%는 회사 부담분이고 50%는 종업원 부담분이다. 56페이지 하단에 6번 문제 봤는데 건강보험료가 생산부가 15,000원, 박현순 씨가 15,000원, 조영철 씨가 13,500원이죠. 본인 부담분이. 그거는 뭘로 잡혀 있었겠어요? 예수금. 그래서 예수금 떨고 그다음 회사 부담분은 생산직은 15,000원. 입력할 때는 500번 드려야 되겠죠. 사무직은 13,500원. 800번대로. 예, 그래서 57,000원이 나가죠. 직원 거랑 직원 거하고 회사 거. 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고 8번 본사 영업부의 4대 보험 및 근로소득세 납부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회사는 보통예금으로 동급액을 납부하였다. 국민연금은 세금과목과 계정을 사용하고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복리후생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보험료 계정을 사용한다. 그럼 그 표를 봤을 때 회사 부담분이 있고 본인 부담분이 있죠. 본인 부담분은 전부 다 뭘로 처리하면 되겠어요? 예수금이겠죠. 그래서 예수금 192,850원을 일단 차변에 떨고 본인 부담분은 지급, 회사 부담분은 해당하는 계정으로 분개를 하시면 되는데 국민연금은 세금과 공과 그냥 건강하고 장기요양보험요. 근데 건강보험하고 장기요양보험은 같은 거라고 보세요. 건강보험의 일정 비율만큼 장기요양보험료가 부과가 되는데 똑같은 전부 다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납부하는 4대 보험료예요. 건강보험 내에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 내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은 32,000원만큼을 복리후생비 건강보험료 보험료 고용하고 산재는 보험료로 처리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9번 문제 회사 운영자금 사용 목적으로 박현숙에게 당해 연도 6월 5일 단기 차입한 1,000만원과 이자 100만원 중 이자 소득세 27만 5천원을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단기 차입금이 대변에 1,000만원 있죠. 예, 그거 지급했으니까 차변에 빠지고 이자 100만원 해가지고 1,100만원이 지급이 되는데 줄 때 세금 띄워줬죠. 얼마를 띄워줬어요? 27만 5천원 예수금 27만 5천원 하고 대변에 현금 1,072만 5천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 10번 제조공장 현장 직원들의 능률 향상을 위하여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강의료 20만 원 중에서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액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세액 6,600원을 공제한 내역으로 강사에게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교부하였으며 강의료는 보통예금 통장으로 계좌 이체하였다. 그럼 교육훈련비가 얼마예요? 강의료가 20만 원이죠. 교육훈련비 20만 원. 그 세금을 얼마 띄워줬냐 봤더니 이게 사업소득이었는 모양이에요. 3.3% 띄워줬네요. 우리가 소득세에서 배웠죠? 원천징수 몇 프로 한다라고 했어요? 3.3%, 소득세 3%, 지방소득세 0.3% 해가지고 3.3%인 6,600원 띄워줬죠. 예수금 6,600, 대변의 보통예금 19만 3,400원 되겠고 11번에 격리 직원의 개정세법 교육을 위하여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수강 후 강의료를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송금함과 동시에 다음에 기타 소득에 관한 원천징수 영수증을 교부하였다. 강사료가 50이 나갔는데 이거는 세금을 기타 소득으로 띄워줬는 모양이에요. 소득세 할 때 기타 소득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계산한다라고 했냐면요. 기타 소득 금액이 20%라고 했었죠. 50만 원에 일시적 인적 용역은 경비를 60% 뺀다라고 했었죠. 30만 원. 여기에 20% 하면 얼마가 돼요? 4만 원이 되겠죠. 문제가 좀 안 맞네. 원래 4만 4천 원 띄워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여기는 2만 원 띄워주는 걸로 되어 있네. 일단 문제니까 요건 생각하지 말자. 여러분들 죄송해요. 요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문제가 좀 맞지가 않네요. 세금 떼는 부분이 맞지 않는데 그냥 문제로서만 생각하세요. 자, 그럼 문제에서는 얼마 띄워준다라고 돼 있어요? 2만 원 띄워준다라고 돼 있죠. 지방소득세 별도니까 2만 2천 원 띄워주겠네요. 2만 2천 원 띄고 보통예금 통장에서 47만 8천 원이 나가는 걸로 하시면 되겠네.
그래서 필요경비가 40만 원이라고 됐는데 이게 예전 문제라 가지고 옛날에는 필요경비가 80%까지 인정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개정이 돼서 60%로 바뀐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일단 여러분들 그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문제에서 세금 띈 게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이 2만 원이라고 돼 있죠. 그대로 분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55페이지 하고 다 설명을 다 드렸네요. 자, 유동부채는 다 끝났고 이제 비유동부채 볼게요. 자, 교재 59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비유동부채는 1년 이후에 갚아야 할 빚인데 대표적인 계정이 일단 퇴직급의 충당부채가 있어요. 자, 충당부채라고 하는 게 뭐냐? 자, 일단 부채는 확정부채하고 추정부채가 있는데, 자, 확정부채는 거의 확정된 부채, 추정부채는 나갈 걸로 예상되는 건데 예상되는 거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확정부채는 확정된 부채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외상매입금이나 미지급금 같은 거 있죠. 거의 나갈 게 확실한 거. 자, 추정부채는 이제 그 추정치인데 추정되는 부채 중에서 충당부채라고 하는 거는 돈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 다음에 그 금액이 얼마인지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한 거, 그거를 충당부채라고 하고, 우발부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발부채는 뭐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낮거나 그 다음에 그 금액 나갈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이 불가능할 때 그걸 우발부채라고 해요. 그냥 충당부채라고 하는 거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야 돼요. 유출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측정을 가능해야 돼요. 금액 측정 가능.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이 중에서 하나가 충족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우발부채로 빠져요. 별로 안 중요하고 어쨌거나 우리가 재무상태표의 부채로 나타내는 거는 이 확정부채랑 충당부채까지만 재무상태표의 부채로 표시를 해요. 우발부채는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이거는 별로 안 중요하고 충당부채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할 때 충당부채라고 하고 요거는 재무상태표에 표시가 돼야 할 부채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59페이지 상단의 충당부채란 현재 의무가 존재하고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3번의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 가능할 때 충당부채라고 하고, 평가성 항목이 있는데 요거랑 구분을 해야 돼요. 자, 충당부채는 부채가 맞아요. 재무상태표의 부채로 계상해야 되는 거고, 평가성 항목은 관련 계정 과목에서 가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는 계정 과목인데 대표적인 게 대손충당금, 2번의 감가상각 누계액, 3번의 사채 할인 발행 차금, 4번의 현재가치 할인 차금, 5번의 재고자산 평가손실 충당금. 이러한 계정 과목들은 부채가 아니라 관련 계정에서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평가성 항목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충당부채의 가장 대표적인 게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있는데, 자, 퇴직급여에 대한 회계 처리를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일단 결산일이 되면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해야 돼요. 자,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부채가 맞는데 왜 그러냐면요. 자, 충당부채의 정의가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할 때 충당부채가 돼요. 자, 퇴직금은 돈이 나갈 가능성이 거의 100%죠. 퇴직금 안 주면은 나중에 소송당하고 그러잖아요.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고, 그 다음에 퇴직금은 퇴사하기 직전 3개월치 평균급여 곱하기 근속연수로 해서 그 금액이 얼마인지 신뢰성 있게 측정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부채,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미래에 돈이 나갈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이 얼마인지 신뢰성 있게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계상을 해야 돼요. 자, 거기에 대한 회계 처리를 결산일 날에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퇴직금 추계액이 900원이었다. 퇴직금 추계액이라고 하는 말은 전 임직원이 퇴사할 경우에 지급해야 할 퇴직금 총액을 퇴직금 추계액이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것만큼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잡아야 돼요. 왜냐면 미리 부채를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나갈 가능성이 거의 100%이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금액을 부채로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퇴직금이 나가면은, 자, 퇴직금이 나갔을 때 분계는 어떻게 되냐면요. 자, 퇴직금이 나가면 차변에 퇴직급여, 대변에 현금 이렇게 분계가 되잖아요. 자, 근데 결산일 날에 퇴직금 나갈 것 같은 금액을 미리 분계를 하라는 거예요. 퇴직금 분계를. 차변에 퇴직급여 잡고 대변에 돈이 나가면 나가는 돈,
근데 지금 돈이 나가는 게 아니라 빚이죠. 나중에 줄 거잖아요. 그때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해서 이렇게 부채 계정 과목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퇴직금이 나가면은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현금인 거고, 자, 그 다음에 나갈 것 같은 거니까 대변의 충당 부채 이렇게 분결 하시면 되겠고, 자, 만약에 태충잔액이 200원이 있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200원어치만큼 옛날에 분결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X 1년도 말일 날에 차변의 퇴직급여 200,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200 이렇게 분결을 한 거예요. X 1년도 말일 날에. 그랬는데 X 2년도 와서 봤더니 추계액이 900원이라고 하면은 이미 작년도에 200원어치만큼 분결을 했으니까 추가로 얼마원치만 더 분괴하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700원어치 차변의 퇴직급여 700원,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700원 이렇게 분괴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울 때 충당부채가 뭐냐를 배웠고, 충당부채의 가장 대표적인 게 퇴직급여 충당부채인데, 이 퇴직급여 충당부채 잡는 분괴는 결산일 날에 하는 거예요. 그럼 일단 추계액을 구해야 되겠고, 추계액만큼 충당부채 잡는 분괴를 해야 되는데, 결국 이 분괴가 퇴직금 분괴라는 거죠. 퇴직금을 지급하면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현금인데 주는 건 아니고 줄 것 같은 금액을 대변의 빚으로 잡는 거잖아요. 그 빚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이 퇴직급여 충당부채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결산일 날에 하는 분괴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퇴직금 지급했을 때 분괴가 어떻게 되느냐. 자, X 1년도 말일 날에 예를 들어서 차변의 퇴직급여 900,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900으로 분괴를 했다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X 2년 4월 1일 날에 퇴직금 5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하면, 자, 대변에 현금이 500원 나가겠죠. 자, 그 다음 빚 갚은 거니까 대변에 있는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차변에 빼면 되겠죠. 자, 원래 이 자리에 퇴직금이 나갔으면 대변에 현금이었어야 되는데 나갈 것 같다라는 금액을 부채로 잡아놓은 거죠. 아직 주는 건 아니잖아요. 직원이 퇴사해야지 퇴직금을 주는 거니까 대변에 이렇게 빚으로 잡아놨다가 실제로 직원이 퇴사하면 얘를 빼면서 돈 나가는 걸로 분괴하시면 되겠고, 자, 퇴직금 1,2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하면 대변에 현금 1,200이고, 자, 빚이 900원에서 500원 갚았죠.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빚이 400. 그럼 대충 400을 떨어요. 그러면 이렇게 떨고 이렇게 떨어요. 그러면 부족한 금액이 얼마예요? 800원이죠? 네, 그건 원칙으로 돌아가서 퇴직급여로 처리하면 돼요. 퇴직급여 800. 원래 퇴직금이 나가면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현금인 거잖아요. 그래서 퇴직급여 800, 대변의 현금 나간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빚을 500 갚고 400 갚고 다 갚았죠? 그 다음에 그거를 원래 잡아놓은 빚보다 더 많이 나갔다라고 하면 원래 원칙으로 돌아가서 퇴직금이 나가면 퇴직급여거든요. 자, 요거는 이제 퇴직금 300원을 현금 지급했다. 퇴충잔액이 없으니까 차변의 퇴직급여 300, 대변의 현금 300 이렇게 분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 자, 그럼 뒤에 60 몇 페이지냐면요, 64페이지 그 퇴직급여에 대한 회계 처리 문제가 있죠. 4번부터 있는데 그거 한번 풀어볼게요. 자, 64페이지 4번 문제 보시면 12월 31일 퇴직금 추계액은 다음과 같다.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퇴직금 추계액의 100%를 설정한다. 그럼 퇴직금 추계액이 2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2천만 원치만큼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잡아야 되는데 이미 설정된 게 360이 있다죠. 그럼 추가로 얼마만 더 분괴하면 돼요? 1640만 원만 더 분괴하면 되겠죠. 차변의 퇴직급여 1640,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1640이고, 자, 5번에 공장 생산직 직원의 퇴직금 300만 원에 대하여 원천 징수 후 차액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다. 원천 징수 세액은 퇴직소득세 10만 원과 지방소득세 만 원이다. 퇴직금 300만 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옛날에 차변의 퇴직급여 100만 원, 퇴직급여 충당부채 100만 원에서 대충 잡아놓은 게 100만 원이 있었던 거예요. 갚은 거죠? 갚았기 때문에 차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100만 원 빠지고, 자, 대변에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이 나갈 건데 얼마가 나갔대요? 300이 나갔다죠? 그러면 퇴직금 300이니까 부족한 금액만큼은 원래 원칙으로 돌아가서 퇴직급여로 처리하면 되겠죠.
자, 300이 나가는데 나갈 때 세금 얼마 띄워줬대요. 띄워준 세금이 11만 원 있죠. 예, 예수금 11만 원 빼고 나머지 얼마가 지급이 됐냐면요. 289만 원. 예, 보통예금 통장에서 289만 원 나간 걸로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도 퇴직금 지급인데 퇴직급여가 얼마래요? 1200이고 줄 때 세금 얼마 띄고 줬대요? 예, 40만 원 띄고 줬다죠. 그러면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은 없다라고 돼 있어요, 문제에서. 예, 그래서 차변에 퇴직급여 1200 예, 띄고 준 거는 A수금. A수금이 얼마가 되냐면요. 40만 원. 자, 그다음에 차감 지급액은 뭘로 지급을 했대요? 보통예금에서 지급이 됐다죠. 예, 보통예금 1160만 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볼게요. 퇴사한 생산부 직원 이종화에 대한 퇴직금 33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퇴직금은 전세자금 대여액 30만 원을 정산한 후 지급하였으며 동 금액은 임직원 등 단기 채권으로 계상되어 있다. 그럼 퇴직금 330이 나가는데 그 예전에 빌려준 돈이 30이 있었대요. 임직원 등 단기 채권 30이 있었대요. 자, 근데 퇴직금이 300만 원인데 330인데 이 내에, 그러니까 이 문제가 좀 약간 좀 명확하진 않아요. 다 기출된 문제인데 문제가 뭐 좋은 문제긴 한데 이 금액이 있잖아요. 그 330 내에 이 금액이 포함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별도냐가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지금 330을 줄 때 이 금액을 빼고 줬다. 그러니까 퇴직금이 33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거 빼고 줬겠죠. 그럼 빼고 300을 줬다는 게 맞겠죠. 여러분들이 문맥을 해석을 할 때 퇴직금이 330이니까 요거 있잖아요. 옛날에 빌려준 돈, 전세자금 대액 빌려준 돈을 떼고 퇴직금은 300을 줬겠죠. 그럼 결국 330 준 거랑 330 준 거랑 다름없는 거죠. 옛날에 미리 30 준 게 있었고 그거 빼고 준 거니까. 그다음에 요거는 현금 300. 자, 그다음 차변 계정 과목은 뭐가 되냐면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은 없으니까 차변의 퇴직급여 330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8번 볼게요. 8번에 이제 8번부터는 이제 저기 퇴직연금에 대한 문제인데, 퇴직연금. 자, 교재 59페이지 보세요. 59페이지 그 2번까지 한 거죠. 2번에 퇴직급여 해결 처리까지 설명을 한 거고, 그 3번에 퇴직연금이 있어요. 학정급여형하고 학정기여형 있죠. 그거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갑법인에 근로자 홍길동이 있다라고 할게요. 근데 갑법인이 망해버리면 홍길동이가 나중에 퇴직금도 못 받을 수 있으니까 홍길동이가 이렇게 회사 다닐 때 갑법인이 외부 기관에다가 퇴직금 상당액을 적립을 해요. 그래서 적립하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700원이었다. 그러면은 삼성생명은 퇴직연금 운용 자산이라고 하는 통장을 하나 만들어줘요. 그 통장에 700원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삼성생명이 운용을 잘해서 이 금액이 770이 됐다라고 할게요. 수익이 70원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이 수익 발생분은 회사를 귀속되고 홍길동한테 확정된 퇴직금인 700원만을 지급해야 되는 게 확정급여형이에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거는 퇴직급여가 확정돼 있고 이 통장에 돈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이 통장에 돈과 상관없이 무조건 홍길동한테 확정된 퇴직금 700원을 지급해야 되는 게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인 거고, 그럼 이 통장의 주인은 누가 되겠어요? 갑법인이 되겠죠. 그래서 확정급여형 하에서는 자, 퇴직연금 통장에 돈을 이렇게 불입했을 때, 자, 불입시 분개가 어떻게 되느냐? 자, 불입했을 때 이 통장 이름이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고 썼죠. 갑법인의 통장이라고 써요. 갑법인의 통장 이름이 퇴직연금 운용자산 700 이렇게 분개가 되는 거예요. 통장의 잔고가 증가한 거고, 자, 수익이 발생하면은 대변에 퇴직연금 운용수익이라고 하는 수익 계정을 써요. 70하고 이것도 역시나 퇴직연금 운용자산 70이에요. 통장에 돈이 70원만큼 증가한 거죠. 근데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차변의 보통예금, 보통예금 통장에 이자가 발생하면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이자 수익, 그거랑 같은 거예요.
퇴직연금 운용자산 통장에 돈이 700이 들어왔고 거기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대변에 뭐 이자 수익 잡아도 돼요. 실무상 이자 수익, 뭐 퇴직연금 운영 수익 어떤 계정 과목을 써도 상관없어요. 이자 수익으로 잡아도 무방하다. 수익 발생분에 대해서 똑같이 수익 잡으면 되는 거예요. 자, 분계는 일단 이렇게 되고 학정급여형은 자, 근데 만약에 이 통장에 돈이 수익이 770원이 발생했을 때 이 수익을 홍길동이가 770원 가져간다. 그러면은 이 통장의 주인은 누구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홍길동 거라고 볼 수 있죠. 이러한 퇴직연금을 학정기여형 퇴직연금이라고요. 학정기여형 퇴직연금 하에서는 법인이 이렇게 삼성생명에다가 돈을 넣어주죠. 돈을 넣어주면 그걸로 모든 퇴직금 지급 의무는 소멸, 끝이에요. 끝. 자, 그러면은 이렇게 불입했을 때 학정기여형이다. 학정기여형일 때는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 퇴직금을 바로 쌓아준 걸로 봐야 되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한 거 바로 퇴직금 700원을 지급한 걸로 분계하시면 돼요. 차변에 퇴직급여 700, 대변에 현금 700 이렇게 분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정기여형은 통장의 주인이 홍길동 거기 때문에 홍길동이가 추가로 돈 넣는 것도 가능해요. 이 통장에다가 자기 개인 통장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추가로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연말정산할 때 배웠었죠. 뭐 퇴직연금 소득공제, 퇴직연금 세액공제가 있었잖아요. 그게 그런 의미예요. 학정기여형 하에서 이 통장은 홍길동 거기 때문에 자기가 추가로 불입하면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가능해요. 자, 그런 내용이 59페이지 가운데 3번에 퇴직연금에 대한 회계 처리인 거고, 자, 문제를 좀 볼게요. 자, 65페이지 8번. 자, 8번에 5월 17일 당사는 하나은행과 학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올해 퇴직연금 부담금 3천만 원과 적립수수료 3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였다. 자, 여러분들 학정급여형 퇴직연금일 때는 계정 과목이 뭐가 된다라고 했어요? 퇴직연금 운용자산. 그래서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3천만 원. 퇴직연금 운용자산 3천이고 운영 수수료를 내야 돼요. 그 수수료는 그냥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수수료 비용 30만 원. 그다음에 대변의 보통예금 3,03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9번에 퇴직연금 자산에 이자 30만 원이 입금되었다. 당사는 전 임직원의 퇴직금 지급 보장을 위하여 주 미래 설계 정권의 학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 이자 붙은 거는 퇴직연금 통장에 돈이 얼마가 들어온 거예요? 30만 원. 대변의 계정 과목은 이자 수익으로 잡으면 돼요. 그래서 보통 분계할 때 다 이자 수익으로 잡지. 이 계정 안 쓰니까 이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자 수익. 퇴직연금 운용자산 통장에 수익 발생했으면은 학정급여형일 때는 이자 수익. 자, 그 다음에 10번 학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고 있는 주 고려산업은 퇴직연금의 부담금 150만 원을 은행에 현금 납부하였다. 또한 연금 운영에 대한 수수료 5만 원을 별도로 현금 납부하였다. 학정기여형이니까 퇴직급여겠죠. 근데 퇴직급여가 자, 차변의 퇴직급여인데 제조는 몇백 번대? 500번대. 그 다음에 제조네요. 500번대로 하셔가지고 150. 그 다음에 수수료 낸 거는 얼마? 수수료 비용이죠. 예, 수수료 낸 거는 수수료 비용으로 해서 5만 원. 자, 대변의 현금 얼마가 빠져나가면 돼요? 155만 원. 예, 이렇게 분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 그럼 퇴직급여까지 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유동부채 나머지가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내용이 많아가지고 이건 연결하지 않고 좀 강의를 끊어서 갈게요. 예,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